안녕하세요. 메어바바의 부른 카페 소피아입니다. 이제 곧 7월 10일이 다가오죠. 1925년 7월 10일은 메어바바께서 처음으로 침묵을 지키신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침묵의 날이 시작된 배경에 대해서 로드 메어에 나와 있는 내용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1925년 7월 8일 메어바바는 메어라바드에서 남성 만달리 회의를 소집하여 1시간 동안 모든 사람에게 다가오는 침묵의 해 동안 해야 할 의무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찬지, 나발과 바르소프와 같은 몇몇 가까운 사람들이 특정 작업에 대해 그와 상담하기 위해 본베이에서 왔습니다. 7월 9일 모든 사안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구두 지시 외에도 일반적인 지침을 적어 오후에 바바잔 학교의 하즈랏 라이터에 게시했습니다. 베흐람지가 총교육감으로 루스툼 K 이라니가 부교육감으로 임명되어 두 사람이 함께 메어라바드 재산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아르준 스페카르는 학교 교육감으로 임명되어 학생들의 수업 태도를 개선하는 임무도 맡았습니다. 구스타시는 메어라바드 주민들에게 음식을 공급하고 개인의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키는 창고를 담당했습니다. 파드리의 임무는 병원과 진료소의 업무를 감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5사람만이 매일 지정된 시간에 할당된 임무와 관련하여 메어바바와 대화할 수 있었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와 대화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스승은 다른 만달리가 몸짓이나 서면으로 의사소통을 원하는 욕구를 표현할 때만 그와 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매일 2시간씩 재분소에서 일해야 했고 그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그와 대화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오후 늦게 스승은 하즈라 바바잔 학교 아이들의 부모들을 만나 다가오는 침묵의 해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메어바바는 이 기간 동안 자녀들이 학교에 남아있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영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그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이에 학부모들은 앞으로 1년 동안 자녀를 학교에서 내보내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메어바바는 남자 만달리를 모아놓고 그들에게 미래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했고 그들은 이것이 1년 동안의 그의 마지막 연설이 될 것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경청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오랫동안 그의 목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만달리와 함께한 바바의 마지막 구두 토론은 3가지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바바는 모두에게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야 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몸을 사용해야 합니다. 라는 일반적인 조언을 했습니다. 이는 만달리가 계속해야 할 노동이나 봉사를 암시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자신이 더 이상 말을 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하즈랏 바바잔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는 가까운 장래에 바바잔이 몸을 버릴 때 초래될 어떤 엄청난 영적인 일을 위해 침묵을 지켜야 합니다. 그는 자신의 침묵이 세계의 미래와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종교적 적대감, 폭동, 전쟁, 자연재해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 전 세계, 특히 인도 전역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피를 흘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평화와 형제가 다시 세상에 돌아올 것입니다. 메어바바는 참석자 중 몇 안 되는 여성 중 한 명인 굴마이 K 이라니를 향해 또 다른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이며 그것은 이전 전쟁보다 훨씬 더 파괴적이고 광범위할 것입니다. 피의 강이 흐를 것입니다. 나는 그 피의 강물에 내 스카프를 담그고 내 머리에 둘러맬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까지 나는 침묵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판도바 선생은 바바가 침묵하면 사람들이 더 이상 그가 선포해야 할 내용을 들을 기회가 없어지고 세상은 그의 가르침을 박탈당할 것이라고 바바에게 간청했습니다. 메어바바는 나는 가르치러 온 것이 아니라 깨우러 왔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서클 외부의 모든 사람에게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고 이 메시지는 세상에 대한 그의 신성한 사명의 의미였습니다. 나는 가르치러 온 것이 아니라 깨우러 왔습니다. 7월 9일 저녁 메어바바는 마지막 지시를 전달하기 위해 우체국 건물에 있는 여성의 숙소로 걸어갔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1년 동안 침묵을 지킬 것이니 내 마지막 말을 들어보세요. 사랑으로 여러분의 의무를 다하고 온 가슴을 다해 그 의무를 완수하세요.
자신의 아이처럼 학교에서 아이들을 위해 요리하세요. 나는 세상을 위해 할 일이 많습니다. 내 일이 끝나면 나는 말할 것입니다. 메어바바는 저녁 8시에 아이들을 떠나 마사지와 함께 남자 만달리들의 숙소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나는 내일부터 1년 반 동안 침묵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평소처럼 메어라바드에서 모든 일을 처리해 주세요. 그리고 건강도 잘 챙기세요. 밤에 외출할 때는 항상 랜턴을 가지고 다니세요. 항상 뱀을 조심하세요. 나는 태양 아래 모든 재난으로부터 여러분을 구할 것이지만 뱀에 물린다면 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조심하세요. 계속 여러분의 일을 하세요. 나는 여러분에게 모든 의무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계속 그 일을 하세요. 내가 침묵할지라도 메어라바드의 모든 일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입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침묵을 지키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침묵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업무에 충실하고 내가 지시하는 대로 하세요. 일탈하지 말고 걱정하지도 마세요. 내게 순종하면 어려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바바가 결론을 내렸을 때는 8시 30분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조프디로 갑니다. 여러분 모두 자러 가세요. 그의 주변에는 약 20명의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몇 명의 남자가 몇 마디 말을 건네자 몇 분도 지나지 않아 그룹은 해산되었습니다. 남자들은 침구를 풀기 시작했고 파드리는 소변을 보러 갔습니다. 그는 몇 발자국도 가지 않았을 때 3피트 길이의 코브라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랜턴을 들어올리며 소리쳤습니다. 뱀이다, 뱀! 다른 남자들은 이럴 때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던 대나무 지팡이를 들고 달려왔습니다. 뱀이 죽임을 당하는 동안 고함 소리와 지팡이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메어바바는 그 소란을 듣고 오두막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소란입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바바, 우리가 뱀을 죽였어요. 누가 봤어요? 제가 봤어요. 라고 파드리가 말했습니다. 랜턴을 들고 있었나요? 파드리는 고개를 끄덕였고 바바는 그가 그렇게 한 것을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파드리가 지팡이를 건네자 바바는 한 방에 코브라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그는 뱀을 묻은 후 파드리에게 손을 여러 번 씻으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반복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경고합니다. 뱀을 조심하세요. 항상 랜턴을 가지고 다니고 몸을 조심하세요. 이제 모두 자러 갔으면 좋겠어요. 메어바바는 여성 숙소로 걸어가서 그들과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내 목소리를 여러 번 들었다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뱀과 관련된 이 사건은 여러분이 내가 마지막으로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어났습니다. 그런 다음 마사지가 보초를 서는 동안 바바는 밤을 보내기 위해 자리를 떠났습니다. 메어바바는 1925년 7월 10일 아침 5시에 평소처럼 조프디에서 나왔습니다. 목욕 후 그는 남자 만달리의 숙소로 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바바가 평소와 같은 질문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놀랍게도 스승은 만달리 교사 어린이들에게 건강, 수면 및 하루의 음식에 대해 모두 서면으로 질문했습니다. 따라서 그날부터 메어바바는 침묵에도 불구하고 모든 문제, 특히 부동산의 두 감독관의 의무에 대해 매우 주의를 기울이며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몇 달 동안 바바에게는 새로운 동반자가 생겼는데 바로 바바가 마음에 들어하는 발이라는 이름의 어린 소년이 늘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아랑가운 마을 소년 발은 연필과 종이 또는 분필과 슬레이트를 들고 스승과 함께 메어라바드를 돌아다니며 바바가 원하는 것을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메어바바의 성격이 워낙 외향적이고 활달하여 종종 노래나 시를 즉흥적으로 쏟아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많은 만달리들은 그가 1년 동안 침묵을 지킬 수 있을지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날이 지나면서 그들은 스승이 한 번도 말을 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침묵을 지킨다는 사실에 큰 감명을 받았고 이는 그가 자신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바잔 프로그램에 참여했지만 바바의 아름다운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손에서는 북을 치는 소리가 들리고 가수들과 조화를 이루며 반주했습니다. 바바는 만달리의 부주의로 인해 화를 내면 그의 슬레이트를 들고 팔뚝이나 허벅지를 때렸고
그들은 감히 항의나 이유에 대한 질문을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슬레이트가 3개 있었는데 한 번은 짜증이 난 바바가 3개를 모두 누군가에게 던진 적도 있었습니다. 당시 바바의 지시를 전달하던 폐수가 갑작스러운 질책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메어 바바는 이전에도 3번이나 침묵을 지켰지만 1925년 7월 10일의 침묵은 마지막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남은 생애 동안 다른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